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을 가르치는 직관영어 탑라인 상배성입니다. 오늘 절대공식 넘버 1 32번째 부사절의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우리 연습문제, 투부정사절 연습문제 배웠는데 그 중에서 왜 하나 기억해야 될 만한 어순변화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박스들 그녀는 옮겼다 위층으로.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The boxes she carried upstairs. 이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 투부정사절이 문두에 나왔을 때 뭐뭐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to hear him speak 라고 하면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 그죠? 가정의 해석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must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must 다음에 투부정사를 나왔다고 무조건 하다니 라고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이제 부사절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부사절의 구조, 그 다음에 부사절의 구조와 해석법 이런 걸 중심으로 배울 거고요. 부사절의 역할이라는 것은 되게 단순합니다. 부사절은 문장 속에서 오로지 부사어의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에 초점 맞춘 학습을 하시면 이번 시간 성공적으로 배우시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문법적인 것들 내용 포함된 게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부사절. 이 중에 시간과 이유와 조건과 양보를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부사절이란 것이 무엇이냐? 부가적 의미, 나타내는 절입니다. 부가적 의미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런 거 양태 뭐 우리 다음 시간까지 한 8가지 정도의 부가적 의미를 배울 건데 그런 의미들을 나타내는 절을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이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부사어라는 문장 성분으로만 쓰입니다. 그럼 부사절의 위치는 문장 성분 부사어의 위치와 어떻겠습니까? 동일하겠죠? 부사어의 위치는요. S, V, O, C, A 요 위치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사어의 위치는 어디다? 문미예요. 문미. 그래서 부사절의 위치도 어디가 제일 원칙입니까? 문미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문미에 나오든가 아니면 얘가 문두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A가 문두로 나오고 문두로 나오게 되면 뭘 써줍니까? 컴마를 써주고 그다음에 S, V 땡땡땡 이런 식의 어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두에 나올 때는 뭘 수반한다? 컴마를 수반한다라는 것을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얘가 주어로 시작된 문장 구조에서 주어로 시작된 문장 구조에서 컴마 사이에 부사가 이렇게 끼어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부사어의 삽입이라고 하는데 부사절도 컴마와 함께 문장 중간에 끼어들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부사의 위치는 문미가 맞고요. 문두에 나올 때 컴마 하나 써주고요. 문장 중간에 들어갈 때는 컴마 앞뒤에 있어서 삽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둡시다. 이거 부사어의 삽입이에요. 알겠죠? 이거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네. 줍니다. 부사절 절대 공식합니다. 부사절은요, 무조건 구조가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거 부사절에 접속사 없으면 안 돼요. 접속사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뒤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부사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목적어 보호 부사어는 이제 문장 구조에 따라서 바뀌는 게 있지만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구조의 형태의 절이 나온다는 거, 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완전한 절이라고 하는 건 뭔 얘기냐면 이 자체로 하나의 문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접속사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절에서는 접속사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존재해야 돼요. 됐나요? 됐죠? 안 어렵죠? 그리고 이거 막 아까 뭐 시간이라든지 조건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이 접속사의 종류, 즉 해석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워낙 많은 접속사가 존재하는데 걔네들을 그냥 따로따로 배우면 막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 애들끼리 의미상으로 모아놓은 것이 오늘 수업 시간에서 절반이 다뤄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뭘 배우느냐면 시간의 부사절의 접속사를 갑니다. 시간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똑같아요. 접속사 나오고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부사어가 나온다. 아까 얘기한 거 똑같죠? 여기 뭐 이제 땡 하나만 쳐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죠? 오늘 왜 땡을 치냐면 얘네들은 다 종속돼 있으니까 주절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고요. 이 전체가 문장 성분 뭘로 쓰인다고요? 이 전체 부사절이 문장 성분에서 부사어로다가 쓰인다라는 것도 알아둡시다. 전체를 부사어로 쓰인다. 접속사 한번 볼게요. when 뭐뭐 할 때
as. 이 when이라는 건 뭐뭐 할 때라는 의미지만 뭐뭐 후에라는 의미도 돼요. 뭐뭐 이후에 순서상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거나 그 이후가 when이다. 그 다음에 as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냅니다.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고 그 다음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냅니다. 이해됐죠? 셋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데 as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만 나타내고 그죠? while도 뭐뭐 동안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내는데 while 같은 경우는 가끔 동시에 일어나지만 반대되는 걸 나타내면 뭐뭐지만이라는 양보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데 비슷하면은 뭐뭐 동안이고 반대면 지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동시성 때문에 반대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as나 while 같은 경우는 양보의 의미도 똑같이 갖게 돼요.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서 양보에서도 한번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after 후죠. 시간상으로 후, 공간상으로 뒤, before 시간상으로 앞, 전, 그죠? 전이고 공간상도 앞이죠.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고요.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입니다. until에서 중요한 건 뭐다? 이 until이라는 것이 나오면 무조건 얘는 뭘 나타낸다? 그렇죠. 내용 전환이 일어나죠. 내용 전환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까지는 몰랐다라는 얘기는 어제 알게 되었다. 얘가 변화 시점을 나타낸다. until이 뭘 나타낸다고요? 변화의 시점을 나타낸다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until이 변화 시점을 나타낸다. 일단 적어두세요. until은 변화 시점 나타내는 말, 뭐뭐 할 때까지가 그까지라는 말이 변화의 시점이다라는 거야. 기준점. 그 다음에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once는 일단 뭐뭐 할 때라는 뜻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적어놓으시고요. 스님이 너무 빨리 얘기해서 못 적으셨으면 사전 찾아보세요. 알겠어? 돌리지 말고 사전 찾아봐. 사전 찾는 게 더 도움이 돼. 사전 찾으라고 일부러 빨리 한 것도 있어요. 알겠죠? 왜냐면 사전 찾으면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걸 보게 되잖아. 그래야 영어가 늘어요. 알겠어요? 하나만 보려고 하지 말고 전반적인 거 한번 쭉 살펴보시면 보시면서 배운 것들 쭉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지셔야 돼. 이해갑니다. Menthol can help to clear your nose when you have a cold. 멘톨은 can help. 멘톨이 뭔지 알죠? 박하는 can help to clear. 뚫어주는 걸 도와줄 수 있다. 클리어는 그 깨끗하게 만드는 건데 막 이물질로 가득 차서 막히잖아요. 이걸 뚫어준다는 의미겠죠. Clear your nose. 당신의 코를 뻥 뚫어주는 걸 도와줄 수 있다. When you have a cold. 당신이 감기를 가지고 있을 때, 즉 감기 걸렸을 때 have a cold. 감기 걸리다. 됐죠? 박하가 좋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이 부사절의 위치 보세요. 어디가 있습니까? 문미에 와 있잖아요. 이렇게 문미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I saw him. 나는 그를 봤다. As I was coming into the building. 나는 봤어요. 그를 언제? As I was coming into the building. 내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을 때 as는 뭘 나타낸다? 그렇죠. 동시 발생하고 있는 일이 나타낸다. 이해됐나요? 이 일과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를 본 거하고 내가 건물에 들어가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as의 동시성이라는 것을 꼭 잡아두세요. 됐죠? 그 다음에 While I was in Italy. 내가 이탈리아에 있었던 동안에 I went to see Alessandro. 나는 알레산드로를 보러 갔다. 그래서 나는 갔어요. To see Alessandro. 알레산드로 보러 몸하기 위해서 목적이에요. While I was in Italy. 역시 부사어가 문제 앞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문제 나왔을 때 부사어 뒤에 컴마 써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요. 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뒤에서 배우겠지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있어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읽습시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 두 가지 의미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의미의 위를 쓰지 않습니다. 미래 의미의 위를 쓰지 않는다. 이거 여기도 살짝 다른 강의들하고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어요. 다른 강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선생님 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미래 의미의 위를 쓰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지. 왜 그러냐면
will의 의미에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 의미의 will이 아닌 의미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 일단 조건의 부사절에서 그런 일이 좀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이 아니라 이번 시간에 조건 나오죠. 이번 시간에 조건 나올 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as soon as I get home에서 지금 미래에 일어난 일이 많거든요.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너에게 전화할 것이다. 도착하는 시점하고 전화하는 시점이 거의 동시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 will을 여기 주절에는 썼지만 종속절에는 will을 안 쓰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주절의 시제가 이렇게 will이 미래일 때 얘도 이 주절의 시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will을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뭐 그딴 설명은 사실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알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다 뭘 쓰지 못한다? will get 쓰지 못한다. 왜 못 쓴다? 여기는 미래 의미 will을 못 써.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사절에는 미래 의미의 시간 조건의 부사절만 해당되는 거야.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의미의 will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목이 뽀글하지? 어제 잘못 잤나 봐. 그 시간 조건의 부사절 미래 의미의 will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 will get이 아니라 get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형태는 현재고 의미는 미래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원래도 will 이 얘기하면 여러분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will의 시제가 뭐예요? will의 시제가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미래예요라고 하지. 그럼 나는 또 이렇게 물을 거야. will의 과거가 뭐예요? would죠. would의 현재가 뭐야? 뭐라고? would의 현재가 뭐라고? 그래, 다시 얘기해봐. would의 현재가 뭐라고? 얘기해도 돼. 그래, will이에요. 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해. will의 시제가 뭐라고? 현재라고. 아직도 수긍이 처음에 will이 뭐라고 했어? 미래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will의 과거형이 뭐냐고요? would잖아요. would의 현재형이 뭐야? will이야. 이해됐어? 영어 동사는 두 개의 시제, 과거하고 현재밖에 없어. 미래는 시제가 아니라 의미일 뿐이야. 미래라는 건 시제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go라는 것의 그 과거형은 went잖아요. went가 과거고 go가 가다라는 현재잖아. 그러면 go이라는 동사이니 I go to school. 난 학교 갈 것이다 이러니? 그런 말 없잖아요. will go를 쓰는 것은 그 go라는 단어 가지고 미래를 못 표현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will은 현재 시제의 조동사야. 알겠죠? would는 과거고, 그래서 will의 의미는 그냥 미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미래 의미의 will을 쓰지 않는다. 즉, get 자체가 미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미래 의미 will을 쓰지 않고 get 자체가 미래 의미를 갖는다고.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이해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왜냐면 선생님이 보기에 will도 현재거든. 뭔 말인지 이해됐어? 지금 가능한 정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옛날 표현 그대로 답습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답습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선생님 나름대로 연구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해석해 봅시다. As soon as I get home.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I will telephone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라는 얘기예요. 텔레폰 동사로 쓰였어요.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됐죠? 그 다음에 practice 갑니다. It's been an age. It's been은 it has been을 줄인 거예요. It is been은 안 돼요. It has been이 맞아. It has been an age. 그것은 이어왔다. 하나의 시대에 이어왔다. 오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오랜 시간 이어왔다. 의역하면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it은 비인칭조라고 해서 해석 안 하는 해석이 이시지만 선생님 무조건 주어 자리에 나오면 뭐든지 해석하고 지나가야지. 이거를 뭔지 따지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어왔다. 하나의 시대, 즉 오랜 시간이 이어왔어. Since 뭐 이래로 we last spoke.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말했던 이래로.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요. 하나의 구조 봅시다. since가 뭐뭐 이래로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구조가 있어요. since가 이래로라는 뜻일 때는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가 쓰일 거야. 즉 현재 완료라는 건 모르겠어? 쉬운 말로 바꾸면 have pp 또는 has pp가 쓰입니다. have나 has 뒤에 과거 분사 나오는 이런 형태가 쓰입니다. 여기 보면 has been이 쓰였죠? 이래서 이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since가 나와. since가 나오고 주어가 나올 것이고 동사가 나오는데
이때 동사 자리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뭐 아니면 뭐. 과거 시제가 나오든가 또는 have나 has 플러스 pp, 즉 현재 완료라고 하는 형태가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요. 과거 나오든가 have pp, has pp가 나오면 이때의 since의 의미는요. since의 의미는 뭐뭐 이래로라는 시간의 의미를 갖고요. 이 외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알겠어요? 구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조를 보고 파악을 할 수 있어. 뜻을 해석해보기 전에도 has been 나왔고 spoke가 나왔으니까 이래로구나. 이해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이건 이제 뭐 어렵지 않은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로 쓰였다는 거? 부사로 쓰였다는 건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Carol answered the door. Carol이 answered the door. 문에 응답했다. 문에 응답했다는 건 똑똑똑똑 놓고 하면 누구세요? 라고 응답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As soon as I knocked. 뭐 하자마자 내가 놓고 하자마자. 그죠? 여기 부사어 역시 제일 뒤에가 있네요. 컴마 없이.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Could you get me half a dozen eggs? When you go to the shop? 너 가게 갈 때, when you go to the shop, 너 가게 갈 때, 뭐뭐 할 때라는 시간의 부사절 when이 있죠. Could you get me half a dozen eggs? 여러분, get이라는 거의 중심이면 움직이다는 뜻이 있죠. 목적어 좀 두 개 나온 겁니다. get이 동사, me가 목적어, half a dozen eggs가 목적어야. 목적어 이렇게 두 개 나오면, 목적어 두 개 나오면 이게 이제 부사고요. 목적어 두 개 나오면 두 번째 목적어가 첫 번째 목적어에게 이동하는 것을 get이 두 번째 목적어를 첫 번째 목적어에게 이동시켜준다고 해서 이때 get이 뭐 주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너 나에게 사줄 수 있느냐? Have a dozen eggs. Have a dozen. 12개의 반이가 6개의 달걀들 사다 줄 수 있냐 이런 얘기죠. When you go to the shop. 네가 가게 갈 때. 됐나요? 목적어는요. 첫 번째 목적어에게 두 번째 목적어를 뭐 가져다 주다, 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볼게요. 이유의 부사절. 이유의 부사절에는 이제 because, as, since, now, that, seeing, that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as는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 알겠어? as는 동시성이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를 as가 나타낸다라는 것도 알아둡시다. because 뭐뭐 때문에, as 뭐뭐 때문에, since는 뭐뭐 이래로 아니고 여기서 뭐예요? 뭐뭐 때문에. 알겠어? 앞에서 배웠을 때 이래라고 이거는 때문에요. 만약에 since가 쓰일 때 뭐 현재가 쓰였다. 주절에 현재 쓰였다. 그럼 100% 때문에야.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since가 쓰일 때 since 뒤에 현재 완료나 과거 쓰이면 이래로라는 뜻 될 수 있지만 since 뒤에 무조건 현재 나오면 그거는 이래로라는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시제만 봐도 때문인지 이래로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since 뒤가 과거다라고 하면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래로인지 때문인지를. 그다음 now that은 뭐뭐이니까 아니라 뜻이고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now 다음에 that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 now만 남아있어. now that 주어 동사만 알겠는데 now 주어 동사면 지금 막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이기 때문에라고 의역하시는 게 왜 이렇게 말이 꼬이니? 뭐뭐 때문에라고 뭐뭐이므로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Now that 알겠어? Now 주어 동사도 알겠죠? Now 주어 동사 나와도 now가 접속사다라고 파악하세요. 그 다음에 seeing that은 데디아를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데디아를 보니까. 그럼 데디아를 보니까는 뭐 데디아의 내용을 아니까, 알므로, 알기 때문에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래서 얘도 역시 뭐가 됩니까? 데디아를 보니까 이유를 나타낸다고. 모르겠으면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 퉁쳐도 돼, 뭐뭐 때문에로. 알겠어요? 어렵게 가기 싫으면. seeing that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 데디아를 보니까 데디아가 대시 빠지면서 주어 동사만 나와서 seeing 주어 동사 나와도 이 뜻이라는 거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이 뜻이라는 거. seeing 다음에 see가 뭐뭐를 보다는데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그때는 뭐뭐이므로. 그죠? 데디아를 보니까 이런 뜻으로 이런 뜻의 그 이유로 해석을 해주시라라는 얘기입니다. You can go first. 너는 먼저 가도 돼. 너는 먼저 갈 수 있어. As you are the oldest. 네가 나이 제일 많으니까. 당신은 가장 먼저 가셔도 돼요. 가실 수 있어요. 가장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그죠? 존댓말 해야죠. 그 다음에 You failed the exam. 너 실패했잖아. 그 시험에. 너 그 시험에 실패했어. Since you did no work for it.
여기 did가 쓰여서 과거 쓰였으니까 since 뜻이 뭔지 애매하지만 failed란 과거 쓰였으니까 여기 현재 완료 have pp가 아니라 과거 쓰였으니까 때문에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너는 그 시험에 실패했다. 네가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학생의 일 뭐야? 공부지. So you did no work for it.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they were happy. 그들은 행복해서 because 왜냐하면 they had caught a lot of fish that day. 그들이 잡았기 때문이지. A lot of fish. 많은 물고기를 그 날에. 어렵지 않죠? 여기 had caught 쓰인 이유는 이거예요. 영어에서 had pp가 나오면 이거 하나 정리합시다. 우리나라에 없는 거니까 요게 있어요. 과기시야. 과거의 기준 시점. 과기시라는 것이 요 시점이야. 이해됐어요? 삐뚤어졌니? 이렇게 과거 기준 시점이에요. 됐나요? 과거의 기준 시점이야.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시작해서 이 기준 시점까지 이렇게 되어 온 것을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완료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그리고 기준 시점이 전에 일어나서 그 전에 끝났어. 이거를 우리가 대과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거 완료든지 대과거든지 상관없이 얘도 둘 다 똑같이 영어에서 had pp로 표현을 해줘요. 알겠어요? had pp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had pp가 나오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기준되는 시점이 있었고 그보다 전에 시작되었다. 이라는 것이 핵심인 거야. 알겠어요? had pp가 나오면 뭘 기억하라고요? 과거의 기준 시점이 있었고 그 전에 시작되었다. 그럼 여기서요 had caught가 나왔잖아. 그럼 과거의 기준 시점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were야 were. 행복했어 과거에. 근데 이 행복했던 시점에 이전에 뭐 있었냐면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 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건 had pp 나올 때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after이나 before 쓰여가지고 선후 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had pp 안 써도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표현해주고 싶을 때 had pp가 쓰이는 겁니다. 알겠어? 절대적인 무언가는 아니에요. 그냥 나오면 나온 대로 과거의 기준 시점 찾아가지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영어에서 had pp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이 돼서 45억 년 전에라는 것이 있으면 시제는 그냥 과거일 뿐인데 1분 전을 기준으로 3분 전에 있었던 1분 전을 기준으로 3분 전에 있었던 것은 1분 전을 기준으로 3분 전에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4분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1분 전을 기준으로 3분 전에 있었던 것은 지금부터 4분 전인데 이거는 had pp를 써준다고요. 1분 전이 과거고 3분 전이 had pp가 되는 것이야. 이래서 45억 년 전은 그냥 45억 년 전에는 과거 시제로 표현되지만 이랬나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도 알아둡시다. 그들은 행복했어. 왜냐하면 그들이 잡았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를 그날에. 됐죠? 노란색에 해당되겠죠? 파란색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practice 갑니다. I didn't go shopping. go ing 뭐뭐 하러 가다. 나는 쇼핑하러 안 갔어요. As it was raining. 동시 발생하는 이유 뭐뭐 때문에라고 해서 해준다고 그랬죠. as는 동시 발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 동시 발생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이유로서 동시 발생 뭐뭐 때문에. 알겠어?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쇼핑 안 갔어. 그러니까 비가 오고 있는 걸 쇼핑 안 가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Now I've got a car. Now I've got a car. Now 갑자기 나왔잖아. 이제가 아니라고. Now I've got a car. 좀 주어 동사하고 뒤에 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봐서 이건 하나의 절이고요. Now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부사절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Now 뒤에 뭐가 빠졌습니까? that이 빠져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래서 Now that I've got a car. 그리고 영어에서 have got은요. have got은 뭐랑 똑같다라고 했습니까? have got은 한 단어로 바꾸면 have다. Now I've got a car. 지금 내가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이란 말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실제에서 만나면 지금이라는 말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 지금 내가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는 책도 봤어요. now라는 표현이 지금이기 때문에 now 대시 쓰일 때의 시제는 무조건 현재가 나와야 된다. 라는 책도 봤거든. 이게 아마 한국식 문법 책이었을 거야. 근데 그건 또 틀린 얘기입니다. now 대시 쓰일 때 현재 시제가 많이 쓰이는 것은 맞아요. 많이 쓰이는 건 맞는데 100%는 아닙니다.
과거 시제 쓰이는 경우도 나와요. 알겠어요? 뭐 지금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지금 내가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I don't get, 나는 얻지 못한다. 똑같이 많은 운동을 내가 얻었던 만큼 I used to 다음에는 get 빠지는 거죠. As I used to get, 그죠? 내가 얻었던 만큼, 과거에는 그만큼 얻었었는데 그만큼 똑같이 많은 운동을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했는데 요즘에는 한 30분밖에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차 있으면 잘 안 걸어 다니죠, 그죠? 차 있으면 그냥 웬만하면 차 끌고 다니죠. 차 없으면요, 웬만하면 걸어 다니죠, 그죠? 좀 멀면 버스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할 것이고, 그죠? 선생님도 이제 차가 거의 뭐 선생님에게 있으면 분신이에요. 학원 강사니까 진짜 막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차가 없으면 못합니다. 대중교통을 한번 옛날에 이용해 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 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힘이 다 빠져. 내가 옛날에 그 강남역에 있는 그 강남 청솔, 뭐 강남 하이퍼학원 이런 데를 이제 출강하면서 강남역에 있어요. 집에서 거기 한 번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빨간색 버스가 있더라고, 집에서 하는 게.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로 한 방에 가는 버스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 운전 안 해도 되는구나. 가면 좋을 수도 있겠구나. 아, 행복하다. 그래서 첫날 출근하는데 버스가 오는 걸 기다렸죠. 왔어. 버스가 오는 것까지 좋았어. 근데 빨간 버스인데 좌석이 다 차 있을 뿐더러 탈 수 없을 만큼 사람 많았어. 그래서 보냈어. 그 다음 버스가 또 왔어. 또 그래. 또 보냈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늦겠다 싶어서 그 다음 버스는 이제 강남역이 오는 버스가 아니고 이제 강변역에 이제 내려주는 버스였거든요. 그래서 강변역 오는 버스를 타고, 강변이 아니라 잠실역이다. 잠실역 오는 버스를 탔어요. 잠실역 오는 버스 탔는데 역시 섰습니다. 서서 타고 왔어요. 힘들었어. 서서 탔어. 그 다음에 내렸어. 이제 편하게 전철 타고 가면 되겠지. 잠실역에서 강남역까지 전철 타는 순간에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알겠어? 야, 좀만 더 밀면 막 발 뜨겠더라, 이렇게. 그죠? 발 뜨겠더라고. 와, 이거는 진짜 뭐, 모르는 여성분하고 그냥 몸이 밀착돼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막 이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막 이상한 치안으로 몰릴 것 같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절대로 대중교통을 안 이용했어. 내 차를 끌고 더 일찍 나왔지. 빨리 나와버렸어. 그게 오히려 나는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면 힘이 덜 들 것 같았는데, 와, 그날 수업하는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힘 쫙 빠져가지고. 대중교통을 해서 이용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끝나고 또 딴 데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방으로 막 가는 일도 많으니까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봅시다. 지금 내가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많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 내가 했던 것만큼이죠. 운동을 한다고 의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조건의 부사절. 부사절 접속사 뒤에 이제 여기 조건의 부사절의 접속사 쓰이고 나머지는 이제 완전한 절 나온다는 얘기죠. 부사절 접속사는 if, 그다음에 provided, providing, suppose, supposing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뭐뭐라면이야. 뭐라면. 특히 여기서 providing, provided 이런 표현들은 다 분사구문에서 만들어진 애들이고 뒤에 대시 쓸 수도 있어요.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suppose that, supposing that. 대시 쓸 수 있어. 분사구문에서 만들어진 애들이고, 이건 suppose 같은 경우는 명령문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supposed는 없습니다. if, provided, providing, suppose, supposing.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suppose that, supposing that이에요. 뭐뭐라면이고요. unless. 그리고 뭐뭐라면을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given이란 말도 약간 비슷하게 쓰일 수 있어. given이나 given that. 이건 원래 직역하면 대디아의 내용이 주어지면이라는 뜻이거든. 대디아의 내용이 주어진다는 것은 뭐뭐라면이라고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given 하나 더 써줘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unless는 뭐뭐하지 않으면이에요. 부정의 의미를 들어있어. 뭐뭐하지 않으면. in case는 뭐뭐의 경우를 대비하여. in case는 뭐뭐의 경우를 대비하여. only if는 뭐뭐일 경우에만이에요. 뭐뭐일 경우에만.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으로 퉁치면 됩니다. as long as는 조건에도 나오고 시간에도 나오는데 그냥 퉁치세요. 조건인지 시간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뭐 하는 한으로 퉁치세요. 알겠죠? 뭐뭐 하는 한으로. 됐나요? unless는 그 부정 표현이랑 같이 안 쓰여요. not과 안 쓰입니다. 그냥 unless는 긍정문하고 같이 쓰이는데 뭐뭐하지 않으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의 부사절에서도 미래 의미의 위를 일반적으로 안 씁니다. 미래 의미의 위를 일반적으로 안 써요. 좀 이따 이거 관련된 내용 좀 더 설명할게 보자.
If you clean the car, 당신이 차를 청소하면 I will tie the kitchen. 내가 부엌을 정돈할게. 이런 얘기 나왔죠. If you clean the car, 당신이 차를 청소하면 I will tie the kitchen. 내가 부엌을 정돈할게. 그래서 clean이라는 말이 will clean을 쓰지 않고 그냥 clean을 쓰고 있다는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미래 의미 will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I can't. 그죠? 발음 이상하죠? I can't. 영국식 발음. I can let you. I can let you in. I can let you in. 이 let이라는 동사는 let, allow도 마찬가지예요. allow. 목적어,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 여기 목적어 영어로 씁시다. 일관성 있게. allow 목적어 뒤에 부사어가 쓰이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라는 뭐 전치사구라든지 또는 부사구가 나옵니다. 이럴 때 let 또는 allow는 가게 하다예요. 가게 하다. 목적어를 여기로 가게 하다야. I cannot let you in. 나는 가게 할 수 없어 너를 안으로. 그럼 너를 안으로 가게 한다는 얘기는 들여보낸다는 얘기죠. 나는 너를 들여보낼 수가 없어 이런 얘기야. Unless you give the password. 네가 give the password 하지 않으면 unless 뭐 하지 않으면이야. 네가 password 비번 주지 않으면 못 들여보내줘 이런 얘기예요. 됐죠? 가게 하다. 이거 한번 나왔어서 기출에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지? This 이것은 Let's light in. 이것은 빛을 안으로 가게 합니다. 즉 빛을 안으로 들입니다. What is this? 이것이 뭡니까? 정답은 glass였던 예전 초창기에 문제 있었어요. 그 다음에 I save all my old letters. 나는 모은대요. 저장해 놓은대요. All my old letters. 내 모든 오래된 편지들을 in case는 뭐뭐의 경우를 대비하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In case I wanna read them again. 내가 그것들을 다시 읽고 싶을 경우를 대비하여.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practice합니다. Most wild animals.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won't attack.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they, 그 야생동물들이 are provoked. provoke는 성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 자극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be provoked 뭐야? 자극당하지 않으면, 자극받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자극받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if you have a balanced diet. 당신이 갖는다면, 균형 잡힌 식단을 갖는다면, 즉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이라고 의역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you are getting, 너는 얻고 있다. all the vitamins, 모든 비타민들을, 어떤 비타민들이에요?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비타민들을 얻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비타민 보충제 먹을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 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이쪽으로 와볼게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if절에 will 쓰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 if절에 will 쓰는 경우. 첫 번째, 명사절이라면 will 쓰는데 지장이 없죠. 명사절일 때 그때 if의 뜻은 뭡니까? 이때 if의 뜻은 뭐뭐인지죠.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는 will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if절은 제약 없어요. will 쓰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 부사절인 경우에도 will 쓰는 경우 있어. 부사절인 경우. 그러니까 1번은 명사절인 경우, 2번부터 이제 부사절일 경우야. 조건인 경우에도 will 쓰는 경우가 있는데 2번에 1번 뭐가 있냐면요. 2번에 첫 번째 2-1번 첫 번째 뭐가 있냐면 will이 미래 의미가 아니야. 응? 그러니까 미래 의미가 아니고 그냥 뭐뭐를 의도하다. intend to. 뭐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 할 때 이런 의미로 쓸 때가 있거든. intend to. 뭐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 뭐뭐 하려 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러한 예문들은 이런 경우에 나타납니다. If you will.
이런 식으로다가 부사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will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야. 미래 의미가 아닌 경우. 두 번째, will이 미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미래 의미로 쓰이는 will이 있어. 다른 미래를 나타낼 때. 다른 미래 시점을 나타낼 때 will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 의미 will이 쓰이는 예외적 현상이라고 보셔도 되는 건데 이런 거야. 이건 항상 if it will이 고정돼서 나와. if it will이 고정돼서 나와. if it will make you happy. if it will을 외워야 돼. make you happy. I will shave. If it will make you happy.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I will shave. 내가 면도할게. 여기서 이 it이라는 내용이 받는 게 뭐냐면 뒤는 I will shave예요. 내가 면도하는 것이 바로 it이 받아주는 내용이거든. 그러면 내가 면도하는 게 미래고요. 그 미래 면도를 하고 나면 그것의 결과로 또 다른 미래에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거든. 그럴 때는 will을 쓸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또 if it will로 고정된 표현이니까 if it will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문장을. 알겠어? 그리고 되게 유명했던 책이 있었어요. 그 Chicken Soup for the Soul, Chicken Soup for the Soul.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아마 번역된 책일 텐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거기서 수능 문제가 나왔어서 그 책에서. 근데 그 책에 보면 I will do it. If it will save Lisa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그거 할게요. 그것이 만약에 리사를 구한다면 I will do it의 it은 수혈하는 거고 If it will save Lisa에서 it은 수혈을 해주는 걸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혈한 것으로 통해서 리사가 살아난다면 내가 수혈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미래. 내가 면도하는 것이 하나의 미래 시점이고 그 면도한 것으로 인해서 네가 그 이후에 행복해지는 거야. 또 다른 미래죠. 그럴 경우에 if절에 will을 쓸 수 있다. 부사절일 경우에도. 알겠어? 그런 두 가지의 예외적인 것들 알아둡시다. 됐어요? 이것도 알아놔야 돼. 됐나요? 썼어요? 지울게요. 지웁니다. 예전에 이거 그 어떤 사설 모의고사에 그 아까 얘기했던 문장 If it will save Lisa, I will do it. 이 문장이 If it will save가 아니라 If it saves라고 현재로 바꿔서 출제된 적이 있었어. 그거를 출제하실 때 일부러 바꾸신 것 같은데 그 일부러 바꾸신 분이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서 바꾸신 것인지 아니면은 그거 왜 쓰였는지 아시지만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바꾸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그다음에 양보의 부사절 갑니다. 양보의 부사절. 양보라는 거는 뭐냐면 근데 양보라는 말이 뭔지 몰라가지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국어선생님한테 연대 국문과 출신에 희한하게 연대 국문과 출신의 선생님하고 친해져가지고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양보해요? 그랬더니 선생님 자기도 그게 궁금해서 영어에서 양보라는 게 궁금해서 국어사전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본 결과 이런 결론에 이뤘다. 양보라는 것이 길을 양보하다. 그 양보랑 똑같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가 주절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다. 중심적인 의미를 양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좋은 거 해. 내가 너를 부각시켜줄게. 이런 양보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보가 이끄는 부분은 사실이더라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 주절의 내용을 강조해주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은 총각처럼 보이지만 유부남이다. 그러면 총각처럼 보이지만이 유부남인 것을 강조해주잖아. 알겠어? 총각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희생시켰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양보. 너 좋은 거 해. 알겠죠? 중요한 거는 그냥 지만 정도의 해석을 갖는 것들이라고 반대되는 내용, 주절과 반대되는 내용을 갖고 주절의 내용을 강조해 준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는 주절을 강조해줘요. 주절 내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심적인 내용이 되게 되는 되게 중요한 표시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접속사에는 누가 있냐면 even though, although, even if, as가 있는데요.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even though, although 또는 even if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별을 또 좀 할게요. 앞에 봅시다. even 다음에 though가 쓰여.
이때 even이라는 것은 뭐 강조니까 있으나 없으나 큰 의미 없습니다. even 다음에 if예요. 역시 even은 강조용으로 쓰인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영사절을 보면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despite the fact that 라고 나와. despite the fact that 직역하면 뭐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야. 그 얘는 뭐랑 쓰인다는 거야? 사실이랑 쓰인다는 거고 even if는요 whether or not이라고 나와. 뭐뭐이든 아니든이라고 나와. 우리나라 말로 뭐뭐이든 아니든. 알겠어? 뭐뭐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해석할 때 이거는 뭐뭐일지라도 이게 뭐뭐일지라도죠. 뭐뭐일지라도 이거는 뭐뭐지만이라고 해석하거든. 뭐뭐지만 이건 뭐뭐일지라도.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해석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 얘기가 시작돼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쓴 책이 있었거든. 한국인이 범하기 쉬운 100가지인가 200가지의 흔한 실수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책인데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못 쓰는 것들, 영작할 때 잘못 쓰는 것들을 쫙 모아놨어. 그래서 뭐 almost, most, mostly 이런 것들의 구분도 거기 적혀 있고 그게 공교롭게 또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 이게 despite the fact that whether or not 요 뜻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even though는 사실과 쓰인다. 알겠어요? even if는 조건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라든지 가정, 가능성이 없는 라면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일지라도 가능성이 없는 일지라도 이 두 가지로 쓰인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그 책의 내용을 되게 맹신해가지고 얘는 사실에만 쓰이고 얘는 조건과 가정에만 쓰인다라고 그다음부터 계속 가르쳐 왔는데 어떤 학생이 갑자기 옥스퍼드 사전에 even if를 찾아보니까 사실도 쓰인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에 쓰이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 알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even though는 사실로만 쓰이고요. even if는 다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조건 가정의 의미는 even if로만 나타내야 되지 even though는 못 나타낸다는 거. 이거 하나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 중요해 보진 않아요. 이건 조건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 쓸 때라고 하면 조건이나 가정일 때는 if를 쓰시고요. 사실 때는 though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80살인데도 불구하고 할 때는 사실이니까 even though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가 80살이 지금 80살일지라도라고 얘기할 때는 even if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왜? 가정이니까. 그땐 though 쓰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정리해두세요. 정리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할 게 있습니다. as라는 것이 양보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을 때 as라는 것이 양보의 의미로 쓰일 때는 항상 아무 때나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as는 원급 또는 무관사 명사 as 주어, 동사 이럴 때만 이때 as가 접속사이고 이때 as가 비록 뭐뭐지만입니다. 이런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이죠. young as she is. young 원급이야. as she is 그녀가 어리지만 Mary는 is brave 용감해요.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때 as예요. 그냥 as 주어 동사 구조에서는 안 나오고 이렇게 앞으로 뭐가 튀어나와야 돼. 여기 있던 게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여기 있던 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얘네들 튀어나올 때만 비록 뭐뭐지만 이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아시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정리하세요. young as she is 그녀는 어리지만 Mary는 용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정리했나요? 정리했어요? 지워요? 네, 지웁니다. 다시 그 다음에 복합관계사절이라고 써있는데 이 용어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용어인지도 모르겠고 저거는 이제 ever이 붙는 말들 whoever, whichever, 뭐 however 이런 말들 붙는데 그때 이제 ever이라는 단어가 no matter, 상관없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거든요. 그게 어쨌든 양보임이라서 저것도 양보로 쓰인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도 양보로 쓰인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얘가입니다. Even though he's 86. 그가 86세이지만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86세다. 이게 사실인 거야. 그가 86세인 것은 사실인 거야. 이 표현 쓸 때는 86세지만 그녀는 여전히 수영하는 걸 즐긴다. 대단한 할아버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Although Andrew is 25,
앤드류가 25살이지만 사실이야. 앤드류가 25살인 건 사실이에요. 그녀는 has a mental age of 10. 10살의 정신 연령을 갖고 있다. 정신 연령 10세다 이런 얘기죠. 알겠어요? 25살인데 수업 시간에 졸았나 보네요. 수업 시간에 졸면 그죠? 정신 연령이 낮아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돼. 졸지 마. 그다음에 10살 된다. 10세 되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even if you take a taxi. 보세요. 네가 택시를 탄다는 게 사실이 아니야. 네가 택시를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어. Whether or not. 네가 택시를 타든 안 타든이란 뜻이에요. 탄 게 아니라고. 여기 앞에 있었던 건 86살이고 25살인 게 다 사실인데 이건 택시를 탄 게 사실이 안 탔어.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어. 이게 조건이야. 너가 택시를 탈지라도 너는 여전히 너의 열차 놓칠 거야. 타봐야 늦을 거야 이런 얘기죠. 알았어? 여긴 though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프랙티스 갑니다. Even if he managed to escape. 가까스로 그가 탈출할지라도. 여기 지금 managed 과거잖아요. 그죠? managed to 동사원형 가까스로 뭐마다 간신히 뭐마다거든. 그가 가까스로 탈출할지라도 where would he run? 어디로 그가 뛰어갈 것인가? 여기 managed하고 would가 쓰인 것은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은 시제가 지금 과거로 쓰였잖아요. 그죠?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시제가 뭐라서? 동사 형태가 과거라서. 이거는 동사의 시제 형태가 과거인 것이고 현재로 해석하시면 돼. 가정법 별거 아니야. 가정법은 시제하고 해석이 바뀌면 돼. 과거를 쓰였을 때 현재로 해석하면 돼. 과거 완료 쓰였을 때 과거로 해석하면 되고 그가 가까스로 탈출할지라도 어디로 그가 뛰어갈 것인가 그냥 will로 해석하면 돼요. 알겠어요? 가정법. 그러니까 탈출을 가까스로 할지라도 탈출 못한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록 She cannot talk yet. 아직 그녀가 말은 못하지만 she understands what is going on. 그녀는 이해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죠? 비록 뭐뭐지만 안 어렵네요. 다 배웠네요. 오늘 시간, 이유, 조건, 양보로 배웠습니다. 일단 시간이라는 거하고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의미 will 쓰지 않는다는 거 배웠죠. 그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뭐였습니까? when 뭐뭐 할 때, as 뭐뭐 할 때, 그다음에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뭐 since 뭐뭐 이래로. since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래로란 뜻일 때 주절의 시제는 현재 완료 have pp, has pp가 쓰이고 그다음에 종속절에는 과거라든지 현재 완료가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이런 것들도 배웠죠. 시간에서 once는 일단 뭐뭐 할 때라는 뜻이고요. 이유는 뭐 배웠습니까? because as since 그죠? now that seeing that 배웠죠. 그래서 now that 조심해야 되는 건 대시 빠질 수도 있다는 거. now that 뒤에 현재가 주로 쓰이지만 과거도 쓰일 수 있다는 거. 뭐뭐이니까 이므로라고 해석하면 되시고요. seeing that은 몸을 보아하니 그죠? 몸을 보니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seeing만 쓰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if하고 if의 상당 어구들 있죠.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suppose that, supposing that, 그 다음에 given that까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 거 원래서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도 조건에 있었습니다. in case 뭐뭐의 경우를 대비하여 아시죠? 네. 그 다음에 if절에 will이 쓰이는 경우가 if절 자체가 명사절인 경우에는 일단 쓰이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랬고요. 부사절일 때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습니까? will 자체가 미래의 의미가 아닌 어떤 의도를 나타낼 경우하고 그 다음에 will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다른 미래를 나타낼 때 if it will 이라는 표현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보를 나타내는 건 even if, even though, 그 다음에 although, 뭐 as 이런 게 있는데요. even if는 언제 쓰인다고요? 조건이나 가정이나 사실에 쓰일 수 있고 이거 조건이나 가정이 중요한 거고 even though 언제 쓰인다고요? 사실에만 쓰인다고 했습니다. as가 양보로 쓸 때 어떤 구조로 쓰인다고요? 원급 as 주어 동사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사절은 부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절이라고 했고요. 부사절의 위치는 원래 어딘데? 문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뒤에 나올 때 뭐와 함께 나오고요? 컴마와 함께 나오고요. 문장 중간에 앞뒤에 컴마와 함께 삽입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배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일단 오늘은 연습 문제는 따로 숙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음
그게 길어서 이게 반으로 나눠서 가는 건데 두 번째 것까지 하고 나서 연습 문제 하시도록 하시고 일단 배운 내용 이해하면서 5번 반복하시고요. 오늘 배운 네 종류의 부사절 다른 교재에서 찾아보시고 교재 없으시면 사전이라도 꼭 찾아보세요. 사전이라도 사전에서 오늘 나왔던 그 중요한 그 접속사들 같은 경우는 쭉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을 해 오세요. 뭐 영작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랙티스 같은 것들 안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절대 공식 넘버 1 32번째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